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호신 타현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상법 얘기했었잖아요. 예, 382조 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예전에 이게 개정됐으면 뭐 지금 이재용 회장의 승계 문제라든가 그렇죠.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이게 여의치가 않았을 것이다. 예. 뭐 사실상 기억이 납니다.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불가능했다. 예, 예. 근데 지난주 수요일 보니까 윤 대통령도 이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 뭔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때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법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사진의 이 직무 수행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부분은 빠져 있었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해 주셨죠. 예.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인 분들은 잘 낯선 내용이지만 CB에서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서 전환사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거. 그렇죠. 예. 그 독특한 사채가 그 한번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게 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에게 주식 투자 수익률에도 그 짭짤한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네.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CB는 뭐냐면은 그 휴젤이라고 있습니다. 휴젤. 예, 휴젤은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여성 미용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네. 그 휴젤이 이제 21년도에 이제 GS 그룹으로 인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GS 그룹이 휴젤에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네. GS 그룹 입장에서는 뭐 그 일반인들이 보기도 그렇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몇천억 조 단위의 투자는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휴젤이라고 이미 상장사로 있었는데 GS 그룹이 우리가 앞으로 그룹의 어떤 새로운 어떤 먹거리랑 신수정 사업을 갖다가 그 미용 뷰티 기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휴젤에 2조를 투자해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네. 경영권 인수한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작년 7월 14일 날 그 휴젤이 낸 공시가 있습니다. 네. 그 공시를 보시면은 그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그 CB라는 거는 만기 이자율과 표면 이자율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자율이 있어서 그 해당 공시를 보면 모두 0%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수익률이요? 그러니까 만기 이자율이. 이자율이? 예, 예. 아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서도 줬는데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겠다. 이런 대신 이제 뭐 주식으로 전환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좀 CB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 CB 전환 사채라는 건 전환 사채가 채권 빌려줬다는 뜻인 거고 돈을 빌려주고 예. 그 대신 빚이라는 것인 거고 예. 전환은 뭐냐면 일정 조건이 되면은 보통주로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전환시켜준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그 주식의 종류가 주식 전환에는 CB인데 옵션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휴젤이 이런 아니 내가 CB를 발행하는데 이 발행하는 인수자는 너는 내가 너한테 이자를 줄 수 없어. 라고 공식한 거예요. 이게 그 언더 테이블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 예. 공시에서 아예 표면이자가 만기자를 0%라고 공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사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 근데 이게 체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를 인수한 주체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비록 이자는 못 받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주로 전환할 때. 그러니까 10일을 처음 이렇게 인수했을 때 예.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갖다 상장해 보면은 이게 보통 만기가 뭐 2년, 3년 됩니다. 네네. 그럼 나중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했을 때는 처음에 10일 인수했을 때보다는 보통주 전환 차익이 상당하다. 라는 판단이 쓰지 않으면 이제 인수할 수도 없고 그럼 상식적으로 그렇죠. 발행할 수도 없는 CB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많은 기업들이 예.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CB를 발행해요. 예. 하는데 이런 사례가 보통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다수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기 이자율이 뭐 2%, 예. 또 사실은 좀 낮고 왜냐면 요즘 너무 시중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금리에서 이게 만기 이자 표면 이자율이 책정이 되는데 예. 근데 때로는 오늘 말씀드린 그
공시처럼 아주 드물게 0% 또는 1%. 1% 사실은 손해보면서 시비를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비 발행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비 발행이 정상적으로 뭐 강요나 협박이 아닌데 그렇죠. 야, 심지어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비도 보면은 1,000억 정도의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거액을 들여서 시비를 인수한 주체 입장에서는 예. 뭔가 다른 반대급부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인수할 수 없는 시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짚어보았으면 하는 맥락을 좀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표면 이자율도 0%고 예. 실제로 만기 이자율도 0%고 0%고. 난 너한테 이자 못 준다. 이자 못 준다. 그래도 가져갈래? 그래도 가져가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맥락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뭐냐면은 아니, 운용자금 쓸 수도 있고 뭐 빚 갚는 데 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보면 운영자금 쓰겠다 나와 있어요. 운영자금을 쓰겠다. 예. 괜찮네요. 빚 갚는 데 예. 쓰는 게 제일 나쁜 거죠. 제일 나쁜 거지만 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시비를 발행하는 자금을 갖고 나 공장을 짓겠다. 이건 괜찮습니다. 아주 좋지. 그거.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빚 갚는 거고 그래서 운영자금을 쓰겠다는 거는 최상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떨떠름한 겁니다. 예. 그렇죠. 결국 운영자금이라는 건 뭐 직원들 인건비 쓰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게 사실 좋진 않은데 그러면 안 좋은 조건의 시비를 발행했는데 그 인수한 주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예. 다른 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추정했을 때 저희가 추정하는 내막은 뭐냐면은 이걸 시비 발행 측에서 인수자에게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꼭 휴젤만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주식이 탐이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회사의 주식 탐이 나면. 그 앞으로 만기가 2년에 도래했을 때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주가가 최소 50 내지 100% 올라갑니다. 아.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예. 인수자는 그 설명이 타당하다 어. 라고 생각이 드니까 비록 이자는 못 받지만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금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1,000억 원으로 휴젤의 주식을 지금 사는 거는 지금 예. 사는 것보다 지금을 사준다 생각하고 1,000억 예. 원 투자를 하면 예, 예. 2년 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 확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하고 아. 예. 타당하다.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금을 거액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득력 있네요. 그 예. 얘기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설명을 들으셨다가 네. 나중에 그런 시비 발행한 게 나오시면은 야 이게 터무니없다 어떻게 0% 이자를 이게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체결이 됐다는 건 뭔가 뭐냐면 뭔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네. 시비를 발행한 측에서 경영자 측에서 시비 물량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조건으로 시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비 일단 이자율은 안 좋은데 근데 저희가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경영 할게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2배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그럼 내가 시비를 인수하겠다. 이런 내막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만기 그렇죠. 표면 이자를 0%를 아. 책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환사채 공시 잘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 잘 뒤져봐야 돼. 예, 예. 그럼 일단 다시 돌아가서 휴젤은 그러면 예,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이때 이제 1,000억 원 투자를 해서 예, 예. 휴젤을 받아서 예, 예. 그 전환 가능한 종료일이 있어요? 있죠. 언제쯤이에요, 그게? 종료일이 이제 26년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벌써 이제 23년 작년 7월 14일 그 공시인데 예. 3년 만기군요.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보면은 그 휴젤의 그 주가 수익률이 43%입니다. 43%. 예. 어제 휴젤 17일 날 어제 18일 날 장 마감했을 때 예. 종가가 뭐냐면 16만 700원입니다. 16만 700원. 그럼 근데 살 때는 얼마였어요? 살 때는 11만 2,400원입니다. 지금 거의 한 1년도 안 돼서. 반년 만에 반년 만에. 43%의 수익을 내창출했습니다. 근데 아직 2년 반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이제 당연 뭐 북에 장부에다가 내가 1,000억 원 투자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43% 수익이 났다.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타당하다라고 1,000억 원 투자하면 그러면 400억 원 예. 벌었네. 430억 평가 거죠. 금액이지. 예.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있었냐를 본다면은 예. 그 아까 말씀드린 휴젤의 그 기존 중요한 사업은 보톡스거든요. 보톡스죠. 예, 보톡스는 이제 엘레간이라는 미국 회사가 처음에 이제 상업화했는데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업화한 곳은 이제 메디톡스라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메디톡스가 상업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마 시청하신 많은 분들도 보톡스 이 얘기 많이 들었을 예, 시술을 거예요.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괜찮으니까 대웅제약에서 이거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품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만드는 균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대웅제약 너네 혹시 우리 균을 훔쳐간 거 아니니?
대웅제가 훔쳐가지 않았다. 그러면 같이 그 검사를 해보자. 자체 개발했다고. 예, 자체가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대웅제약이 1심에서 패소합니다. 베껴간 걸로. 베껴간 걸로. 그래서 대웅제약이 400억을 물어주게 됩니다. 어허. 그러면 또 다른 기업이 오늘의 주인공 휴젤 있지 않습니까? 휴젤에도 같이 뭐 그리고 같은 메이톡스와 거니까. 휴젤에서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겁니다. 우리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시장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쭉 진행하다가 작년 10월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이톡스가 돌연 휴젤에 대한 소송에서 균주에 대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여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7월 14일 공시랑 중간에 있었던 메이톡스가 휴젤에 대해서 소송을 취한 그러니까 정례에 보면 그런 메디톡스가 균주 소송할 때 휴젤에다가 해놓고 보니까 아 휴젤 이거는 우리 게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자인한 거잖아요. 액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자인한 셈인데 그렇지, 그렇지. 그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뭐 다 자세하게, 뒤에서 어떤 일인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 오늘 제가 초점은 공시에 대한 초점이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휴젤의 그 시비를 인수한 측면에서는 네. 갑자기 메이톡스가 공시를 왜 소송을 처리하지? 취해주니까 왜 야 처리하지? 엄청난 이득이 생겼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음. 뭐냐면은 메이톡스가 소송을 취할 것 같은 움직임을 휴재 경영진이 간파한 다음에 네. 이 시비를 발행하면서 인수자한테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호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혹시 인수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법적으로는 이제 ITC 아니 소송을 약간- 취해버렸으니까 ITC는 니네 왜 취하냐 묻진 않죠. 취했으면 끝인 거니까. 아니 제 끝이고. 말은 예. 그 정보를 미리 예. 알고 예. 그 정보를 활용해서 예. 시비 발행하는 그 당사자 채권자한테 미리 예. 얘기를 해주는 거는 예. 사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예. 이게 상장 주식은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쨌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휴재를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가 오늘의 포커스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니까. 오늘의 포커스는 공시. 특이한 시비를 발행을 했고 그리고 마침 석 달 만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했는데 그렇죠. 이 발생한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습니다. 저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휴재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인과관계 없다는 것이 휴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다만 주식 투자하고 시비를 보고 공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런 0% 수익률에 시비를 발행할 수 시비를 있느냐.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그러면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네요. 앞으로 이렇게 만기 표면 이자율 0%짜리 공시가 나오면은 예. 그걸 야, 이 터무니없이 이거 바보가 아니서 누가 인수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게 뭔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여 수준 공시입니다. 증여 수준 공시. 예, 그게 뭐냐면 그 대주주가 예.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1,000억의 주식이 있는데 그 네. 아들한테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도 예. 주식을 1,000억을 줍니다. 증여, 한 증여, 것이죠. 주식 예. 증여지. 주식을 받는 수증자는 그러면 수증자가 그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뭐냐면은 증여 발표한 날 앞뒤 2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개월 동안은 호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시점을 골랐으리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낮은 가격에 해야지 증여세가 그렇죠. 낮을 테니까. 예.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갑자기 호재가 튀어나와서 주가 올라가요?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내죠. 주가 상승보다는 상속세 너무 많이 내네. 그렇지. 그래서 종종 증여 수정을 했다가 취소하는 공시도 있습니다. 아 주식이 주가 올라가 버려. 예, 예상보다 주가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 수준 공시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이거 반대예요, 사실은. 예. CB를 전환 사채할 때 0% 나오면 네. 뭔가 있다라는 걸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증여 수준 공시를 해버리면 예. 호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거꾸로 2개월 동안은 주가가 횡보하거나 머무르겠지만은 네네. 2개월 뒤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거를 갖다가 역으로 추정을 하면은 사실은 주가 수익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 직접 취재하신 겁니까? 아, 그럼요. 예. 재미난 내용이 많습니다. 예, 예. 이 공시를 살펴보면 예. 역시 숨겨진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예, 예. 있다라는 걸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휴젤의 독특한 전환사채 활용에 대해서 조호신 다큐뉴스 대표님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